자, 제약사 고등국어 2, 3형 교과서 평가 문제집 60쪽, 61쪽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0쪽에 있는 5번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지금 사이시옷에 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그 어형이 바뀌었을 때 또는 발음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그걸 발음을 그대로 드러내거나 아니면 어법을 밝혀서 읽는 거 지금 문제가 섞여 있습니다. 5번 드러나다와 졸음에서와 같은 표기 원리가 적용되는 단어의 짝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이건 뭘 묻는 거죠? 예, 우리 놀음과 노름에서 공부했죠, 그죠? 놀음도 맞는 표기, 놀음도 맞는 표기인데 노름과 노름은 모두 놀다라는 용어의 어간에서 왔습니다. 그죠? 용어의 어간에서 왔는데 놀다라는 뜻이 본래의 뜻을 많이 이렇게 잃어버렸죠. 그럴 때는 이렇게 변형된 소리로 그대로 반영을 해주고 형태의 놀다를 밝히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놀음은 놀다의 뜻을 그대로 본래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놀다의 의형을 밝혀서 쓰는 그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드러나다는 들다라는 뜻이 사라졌기 때문에 리을을 받쳐 적지 않은 경우고, 졸음은 졸다의 졸다라는 뜻이 살아있기 때문에 졸을 그대로 표기한 경우죠. 됐나요? 그러면 왼쪽 라인에는 뭘 써야 되고, 본래의 뜻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바뀐 형태로 써주는 경우, 그 다음에 오른쪽의 경우에는 본래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형을 밝혀서 적는 경우죠. 자, 그럼 1번 손을 다치다. 이거 닿다 하고 뜻이 거의 없죠, 그죠? 그래서 다치다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고요. 문을 닫히다. 문을 닫다라는 그 용언의 어간과 그 피동접사 히가 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원래 문을 닫다라는 뜻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발음은 닫히다이지만 손을 닫히다와 발음은 같습니다, 그죠? 같지만 닫다라는 어형을 밝혀서 닫히다라고 적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본래의 뜻이 사라진 것과 본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표기를 그렇게 다르게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될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 다음에 2번에 줄을 늘리다와 분량을 늘리다. 자, 지금 줄을 늘리다의 경우에는 발음은 느리다로 되지만 그 늘다의 어형을 그대로 밝혀 적은 것이죠. 지금 왼쪽에 뭘 적고 있나요? 본래 뜻을 갖고 있지 않아서 어형을 안 밝힌 경우인데 지금 얘가 잘못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분량을 늘리다는 그 늘다의 어형을 밝혀 적은 경우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왼쪽 얘가 지금 원하는 문제의 그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마주 부딪히다와 차에 부딪히다. 요거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오는 사람과 마주 부딪히다 이렇게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차에 부딪히다. 차에 부딪히다를 이렇게 쓰시는 분도 참 많아요. 근데 차에 부딪히다는 이 표기가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부딪다라는 용언의 어간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뭔가 그 접촉이 있는 거죠, 그죠? 여기에 붙은 치와 여기 붙은 히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저 치는 강세 전미사입니다. 그러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오는 전미사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히는 피동의 뜻을 나타내죠. 그 일을 당한 거죠. 접촉을 당했다, 차에 부딪힘을 당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 치는 지읒과 히읗이 만나서 치가 된 게 아니라 원래 강세 접사로서 치가 온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발음은 부딪히다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발음은 부딪히다가 되죠. 이분께 확실하게 정리하십시오. 부딪히다, 마주 부딪히다의 치는 원래 형태의
그 접사 형태가 강제 접사라고 해서 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에 부딪히다. 이것은 이 피동 접사의 히가 결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발음도 좀 다르죠. 다른데 실제로 우리 소리에서는 일상에서는 구분은 잘 되지 않을 겁니다. 이것도 부딪히다라고 읽으실 것이고 이것도 부딪히라고 읽겠죠. 그죠? 그렇지만 발음을 또 쓰는 이 과정에서는 달리 구분해서 써주셔야 합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어쨌든 3번의 부딪히다와 부딪히다 모두 다 부딪의 형태를 밝혀져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우리 러와 려 구분 잘 못하시는데 무엇을 하기 위하여 목적을 나타낼 때는 러를 씁니다. 근데 뭘 할 의도를 나타낼 때는 려를 쓰죠. 그래서 공부하러, 공부하려. 그 다음에 로스와 로서를 구분 잘 못하시는데 보통은 사람이죠. 사람이 무슨 자격을 할 때는 로서를 씁니다. 나는 선생님으로서 너에게 말한다. 그 다음에 도구를 나타낼 때 나는 컴퓨터로서 강의를 지금 저장하고 있다. 이렇게 구분이 되죠. 됐나요? 자, 어쨌든 이것은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바에 따라서 의미와 조사를 달리 쓰는 것이지 지금 말하는 본래의 뜻을 그 용언의 본래의 뜻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표기를 어떻게 하는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그죠? 4번, 5번은 그냥 아예 영역이 다르다. 됐죠? 자, 그 다음 6번 우리 그 여름에 많이 찾는 얼음, 아이스, 그 얼음을 뭘로 쓰면 얼음으로 쓰면 왜 잘못됐는지를 서술하라고 하십니다. 그죠? 문제에서 뭐가 맞는 표현이다? 네, 이 표기가 맞고 이 표기가 틀렸죠. 그러면 이 얼음은 얼다라는 용언의 간에서 의미를 가져왔죠. 그러면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얼음 아이스는 이 얼다의 본래 뜻을 가지고 있나요? 가지고 있지 않나요? 가지고 있죠. 그러면 형태를 밝혀주는 것이 맞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금 여러분 서술형을 시험을 치셔야 되니까 조금 정리된 표현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얼음은 얼다에서 파생된 말로 됐나요? 어근의 본래 의미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그래서 이게 틀렸다는 거죠. 있으므로 한글 맞춤법의 어법에 맞도록 적는 원칙에 따라 얼음으로 적는 것이 옳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된 거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자, 얼음은 지금 요걸 한 게 왜 틀리는지 물어보니까 죄송합니다. 답만 바로 불러보겠습니다. 얼음은 얼다에서 파생된 말로 어근의 본래 의미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한글 맞춤법의 어법에 맞도록 적는 한글 맞춤법의 어법에 맞도록 적는 원칙에 따라 얼음으로 적는 것이 옳다. 됐나요? 예, 혹시 못 쓰셨으면 멈춰놓고 한 번 더 써보시고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어근, 본래 의미, 어법에 맞도록 적는 원칙. 예, 이런 말들이 꼭 들어가줘야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 7번 최소값 수동물에 사용된 사이시옷 표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최소라는 한자어와 값이라는 고유어가 바꿔야 되겠네요. 최소라는 한자어와 값이라는 고유어가 결합된 케이스죠. 자, 여기서 뭐가 발생하고 사이소리 현상이 발생해야 되죠. 최소 값이라는 된소리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죠? 그러면 사이소리 현상이 발생되었고 최소라는 소 밑에 받침이 없죠. 그러면 사이시옷을 받쳐 적을 수 있죠. 됐나요? 그 다음에 수돗물, 수도라는 한자어와 물이라는 뭐가 됐죠? 그 한자어 그 합성어가 일단 결합이 되었죠. 근데 발음을 하면 수돈물이라고 발음을 하죠. 수돈물.
된소리가 아니라 뭐죠? 예, 니은이 첨가됐죠. 니은이 첨가되는 사이소리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수도라는 그 앞말의 마지막 받침이 없죠. 그 다음에 사이소리 현상, 니은 첨가가 일어났기 때문에 시옷을 받쳐 적을 수 있습니다. 됐나요? 네, 요거 기본 정리하시고 1번 단어의 합성 과정에서 쓰였다. 맞는 말? 예, 맞는 말이죠. 최소값, 최소값 모두 발음이 가능한가요? 가능하겠죠. 그죠? 네, 그 다음 한자가 포함된 합성어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자, 한자가 즉 사이시옷 전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자가 포함된 합성어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6가지 예외가 있었죠. 그래서 그 예외를 지금 3번이 무시하는 말이기 때문에 3번은 틀린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네요. 그죠? 4번 합성어 뒤쪽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거나 니은이 덧난다. 또는 니은이 첨가된다. 다 가능합니다. 그죠? 4번도 맞고요. 뒷뜰처럼 뒷말이 이미 된 소리일 때 사이소리를 표기하지 않는다. 아, 여러분 고민되실 수 있겠네요. 뒤라는 뭐와 고유어와 뜰이라는 고유어. 고유어니까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을 때 사이소리를 받쳐 적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뒷뜰, 쌤 된소리가 일어났나요? 네. 그런데 뜰은 원래부터 뭐죠? 된소리죠. 그러니까 된소리 되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뒤 밑에 받침이 없어도 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다. 그래서 5번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뒷뜰처럼 뒷말이 이미 된 소리일 때는 사이소리를 표기하지 않는다. 조금 표현이 어색한데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됐나요? 예. 그래서 5번도 맞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사이소리 현상의 표기에 적용된 맞춤법의 원리는, 자, 이것은 굉장히 쉬우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우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발음을 중시하는 표기 원리이다, 의미와 형태를 살리는 표기 원리이다, 경제성을 중시하는 표기 원리이다, 학습상의 편의성을 추구하는 표기 원리이다, 역사적 변화를 반영하는 표기 원리이다. 지금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게 현상이 이런 건 없습니다. 없고 지금 발음 중시한 것이다, 의미와 형태를 살린 것이다 제일 큰 원칙이고, 그 다음에 3번과 5번도 일부 단어를 설명할 때 표준어 규정에서 한글 맞춤법에서 규정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사이소리 현상은 핵심이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야 되고, 이것은 뭐죠? 발음상의 문제죠. 그죠? 그 발음을 어떻게든 표기에 또는 그 표준어에 반영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음을 중시하는 표기 원리다라고 쓰시면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8번의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9번. 다음 중 단어의 표기가 바르지 않은 것은 수탉, 안팎, 암깨, 살코기, 머리카락. 뭐 묻는 거죠? 예, 히읗 종성체언 중세국어에. 그래서 없던 히읗이 뒷말의 자음과 결합되어서 거센 소리가 나타나고 그것을 표기까지 반영한 케이스죠. 그래서 수탉이 맞고요. 안팎도 맞고요. 암캐가 맞습니다. 기억이 아니라. 그래서 암캐라고 쓰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살코기도 맞고요. 머리카락도 맞습니다. 그 다음 10번. 이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와 같이 띄어쓰기의 원칙을 정리해보았다. 각각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반드시 붙여 쓰는 말 조사. 예. 이 가에 해당되는 거 1번에 나부터 꽃이나마. 자, 나라는 명사에 붙으라는 조사. 그래서 붙여 썼네요. 그 다음에 꽃이라는 명사에 이나마라는 조사를 붙여 썼네요. 그래서 1, 2번은 가의 예가 맞죠. 그죠? 적절한 예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보기에 나로 갑니다. 반드시 띄어쓰는 말 조사 외의 품사. 조사 외의 품사는 반드시 띄어쓴다. 3번에 구름 한 점. 자, 구름 명사, 한 수사, 수관형사. 그 다음에 점 뭐죠? 의존 명사죠. 그래서 다 띄어쓰는 거 맞습니다. 됐나요? 예, 구름 한 점 띄어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특히 점, 구름이나 물품,
그림 한 점에도 씁니다. 그죠? 물품을 세는 의존 명사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예로 서울대학교가 나왔는데요. 자, 근데 우리 보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보기 나에 반드시 띄어 쓰는 거죠. 자, 서울대학교는 이 서울과 대학교를 띄어 쓰는 건 맞습니다. 표기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나요? 이 표기가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서울대학교는 단어 서울과 대학교가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단어와 단어를 띄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고유명사이죠. 서울대학교라는 하나의 고유명사라는 겁니다.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서울 띄우고 대학교도 맞고요. 그 다음에 고유명사로서 하나의 명사로 받아들여서 서울 붙여서 대학교도 허용합니다. 둘 다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보기 나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말은 뭔가요? 반드시 띄워야 하니까. 그래서 나에 해당되는 예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되겠죠? 서울 띄우고 대학교 쓰는 것은 띄어쓰기는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붙여 쓰는 것도 맞는데 지금 보기 나는 반드시 띄어써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된다 이 말이죠. 예, 서울대학교 고유명사는 하나의 단위로 붙여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붙여 쓸 수도 있는 말 보조용은 띄어 쓸 수도 있고 붙여 쓸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올 듯하다. 자, 듯하다라는 보조용은이죠. 그죠? 그래서 올 띄우고 듯하다도 되고요. 올 듯하다 보조용은으로서 붙여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얘가 맞죠. 예, 그래서 10번의 답은 4번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11번. 11번 잘 보셔야 됩니다. 보기와 같이 형태가 유사하거나 띄어쓰기가 달라지는 예를 더 찾아본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가끔 의존 명사 중에 조사로 쓰이는 것, 보조사로 쓰이는 것들과 형태가 같은 것, 유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조사이고 어떤 것이 의존 명사인지 잘 구분하셔야 되죠. 자, 첫 번째, 너만큼 했다. 이스 만큼은 너에 붙는 조사로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할 만큼 했다. 이것은 이만큼은 의존 명사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너만큼 조사이니까 붙여 쓰고 할 띄우고 만큼은 의존 명사이니까 띄어 쓰고 자, 요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적절하지 않는 걸 찾으라 그 말이죠. 1번에 맨 처음에 자, 이 맨은 뭘까요? 이 맨은 관형사입니다. 즉, 가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처음은 처음인데 제일 먼저라는 뜻이기 때문에 맨이 지금 관형사입니다. 관형사는 하나의 품사죠. 조사 위에 품사는 띄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무슨 뜻이다? 가장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자, 거기에 비해서 맨주먹, 이 맨주먹, 우리 맨손체조 맨주먹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것은 본래 뜻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을 가진 접두사입니다. 맨 접두사. 접사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붙여야 되죠. 그죠? 그래서 맨주먹 또는 맨손. 이건 하나의 단어라는 거죠. 맨손 체조할 때, 그죠? 맨손. 예. 그래서 접사는, 따로, 그러니까 아예 붙인다, 뗀다의 조사도 아닙니다, 얘는. 접사는 하나의 단어를 형성하는 어근, 그러니까 단어 뭐로 이루어지죠? 예, 단일어와 복합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복합어는 합성어와 파생어로 이루어지죠. 파생어입니다. 그죠? 접사가 붙은 파생어이기 때문에 얘는 뭐 띄어쓴다, 붙인다, 그런 개념도 필요 없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맨주먹 붙이셔야 됩니다. 됐나요? 예, 그래서, 지금 1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네요. 그래서 접두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조사와 의존 명사의 관계도 아니죠. 1번은. 자, 2번. 온갖 꽃들이, 자, 이 들이 무엇을 나타낼 때 복수를 나타내는 전미사로 쓰였을 때는 당연히 붙여야 됩니다. 됐나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보기에서 꼭 이게 조사이다, 아니다로 구분한다면 2번도 꽃들이의 들이는, 이 들은,
들 때문에 붙이는 것은 조사이기 때문에 붙이는 건 사실 아닌데 문제를 조금 완성도가 낮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는 조사이죠. 그래도 들이라는 접사를 붙인다. 그러니까 왼쪽에는 붙이는 거라고 보면은 그거는 맞는 거죠. 근데 1번은 왼쪽을 띄워야 되는데 붙였기 때문에 완전히 틀린 거고요. 제 말씀 이해되나요? 예. 자, 그래서 2번 온갖 꽃들이의 들은 복수를 나타내는 접사이기 때문에 붙여 쓰는 것은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뭔가를 나열하다가 배, 감, 사가, 들이, 철수, 영희, 민수, 들이 이렇게 할 때는 이 들은 여러 사람을 나열하고 묶어서 말하는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띄어 쓰는 것이 맞죠. 됐나요? 그 다음에 3번 그뿐 아니라 그뿐에서 뿐은 그것만이고 더는 없다 이런 뜻이죠. 이런 뜻을 나타내는 뭔가요? 네, 보조사입니다. 조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의 뿐을 붙여서 그뿐 아니라 하고요. 그 다음에 도와줄 뿐만 아니라 다만 더하거나 어떠하거나 어찌할 따름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이 다만 죄송합니다. 그 뿐이라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뿐은 의존 명사로 보셔야 됩니다. 됐나요? 예. 선생님 지금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말이 조금 꼬이는데 간략하게 정리하면 그뿐 아니라 이 뿐은 그것만이고 더는 없다라는 무엇이고 보조사이고 그 다음에 어찌하거나 어찌할 따름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뿐 그래서 도와줄 뿐이다 이렇게 할 때는 이것은 의존 명사입니다. 그래서 도와줄 다음에 띄워서 붙이는 것이 맞다. 띄워서 쓰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3번도 맞는 예고요. 너는 너대로 가라. 이때 대로는 너는 따로 가라. 따로따로 구별된다는 뜻의 보조사입니다. 그래서 조사이니까 붙여 쓰는 것이 맞고 바람 부는 대로 가라. 어떤 모양이나 상태와 같이 바람 부는 그 상태로 가라. 이것은 의존 명사로 봅니다. 그래서 바람 부는 띄우고 대로. 됐나요? 가는 데가 어디냐? 가는 데, 어떤 데가 어디냐? 뭐죠? 예, 의존 명사죠. 장소를 나타내죠. 그래서 장소이기 때문에 띄우는 게 맞죠. 그죠? 지금 11번 문제가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구분이 또 지금 헷갈리고 있고 접사와 보조사도 지금 좀 헷갈리고 있는데 우리는 심플하게 어떻게 가야 된다? 띄어 쓴 것이 맞느냐 틀리냐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가는 데가 어디냐?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예, 띄어 쓰는 것이 맞죠. 그 다음에 학교 가는데 비가 왔다. 뭐 하는데, 니었는데 또는 는데 이거는 뭐죠? 연결 의미입니다. 연결 의미. 그러니까 용언을 마무리할 때 완전히 끝낼 때는 종결 의미고 용언 하면서 다른 말이 들어올 때는 우리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 마무리를 연결 의미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니은데 또는 는데는 연결 의미이기 때문에 당연히 붙여 쓰는 것이 맞죠. 그래서 11번의 답은 1번. 됐나요? 그럼 12번. 그런 것쯤은 참을 수 있다. 답부터 부르면 그런 띄우고 그쯤은 띄우고 참을 띄우고 수 띄우고 있다. 자, 그런 한 어절, 그쯤은 한 어절, 참을 한 어절, 수 한 어절, 있다 한 어절. 자, 것과 수가 여기서 의존 명사죠. 그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쯤은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붙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은은 조사이니까 당연히 붙였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에서 띄어서 뭘로? 의존 명사로 보시고요. 여기에 붙은 쯤은 뭐다? 예, 접사입니다. 그 다음에 은이 조사이죠. 그래서 그쯤은 다 붙는 게 되죠. 됐나요? 자, 여기까지 60쪽 61쪽 강의였습니다.